지금으로부터 35년 전쯤 서울의 어느 중학교 교실 도덕 시간이었습니다. 도덕이라는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 심각한 표정의 도덕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서 너희들 말이야, 응? 낭떠러지를 그리고 낭떠러지 끝에 빨간색 열매를 이렇게 딱 색깔별로 있잖아요. 하얀색으로 했다가 열매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했어. 여기가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너희들 말이야, 쾌락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 당시에 똘끼에 가득 찬 나이고 그런 애들 많잖아요. 중학교 때 나하고 한 2분단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대각선 쪽에서 소리가 나. 뭐냐면은 유후 이러는 거야. 쾌락의 열매. 여기에 딱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유후 했는데 선생님 누구야? 걸렸으면 이제 맞았겠지. 근데 침묵이 쫙 흐르고 결국 유후는 안 맞았습니다. 오늘은 대륙에서는 선의지 스케일이 큽니다. 일반의지, 절대정신, 그리고 코나투스, 이것도 굉장히 이성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영국에서는 전에 이제 그 데이비드 휴me 선생이 신경과학적으로 보면은 감정이야말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왼손은 도울 뿐,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왼손은, 이성은 도울 뿐. 그 경험주의와 진화론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경험주의가 공리주의에서 이제 실용주의 이 라인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게 지금 세상을 잘 설명해 줍니다. 경험주의는 세상을 주로 잘 설명해 줘요. 우리가 보편가치나 수상적인 것들이 힘이 있고 하지만은 세상에 대한 현실적인 설명은 경험론이 상당히, 불교가 경험론이거든요. 경험론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불교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 그런 부분들 말고 나머지 체계불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는 자연과학적인 거랑 상충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이제 가장 강력한 게 바로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유틸리테리안니즘. 공리주의는 쾌락을 얘기를 해요. 군주가 2개가 있대. 군주 하나는 쾌락이고 하나는 고통이야. 그래서 쾌락이 증진이 되는 게 그거야말로 도덕 철학의 기본이라는 거야. 그게 그냥 사는 거는 그렇게 살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도덕 철학, 윤리학의 기반이 되는 거는 쾌락이라는 거야. 쉼을 앞뒤로 해서 서구의 생각에 정말 큰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다만 쾌락이라고 번역이 되는 순간, 쾌락은 뭘 번역하는 걸까요? Desire? Lust? 그게 아니고 플레저, 그게 쾌락으로 번역이 돼버린 거야. 이제 막 일본에서 서양의 세상을 막 번역을 하면서요, 이 단어를 찾을 때 페인이랑, 고통은 페인이에요. 페인. 이제 영미 철학은 미국말로 써 있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영어 공부를 그래도 하니까 학교 때 그 페인이랑 대를 이루어야 되니까는 아마 이제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이거를 잠깐만, 플레저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페인은 번역이 된다. 페인은 누가 봐도 고통이다. 그렇다면은 플레저를 고통의 반대말, 쾌락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쾌락이라고 하는 군주를 따르는 게 그게 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공리주의의 원리는 쾌락을 따르는 겁니다. 도덕 철학의 원리가. 유후, 빨간색 열매. 근데 나 그 친구 얼굴을 한번 보고 싶네. 누군지를 모르니까 대충 누구일 거라고 생각되는 놈이 한 명이 있거든요. 뭐 그때 당시에 신학에 잘 어울렸던 친구인데 분단이 그때 다른 분단이어가지고 분명히 걔일 거야. 걔 둘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 그 뭐 어떤 유형의 친구냐면은,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도 무서운 선생님이야. 여선생님인데, 난 너희들이 구석에서 딴짓하고 있는 거 여기에 뭐 10년 넘게 이렇게 서보니까 다 보여 하니까는 한 친구가, 저는 학교에 10년 넘게 다니다 보니까는 구석에서 선생님한테 안 걸리게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했었지. 맞았거나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근데 자, 이유가 맞냐를 보면은 일단은 흉이 강조를 했던 건 뭐였었죠? 흉이 강조를 했었던 거? 공감입니다. 공감. 그러니까 무슨 러스트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걸 가지고 도덕 철학을, 아무리 영미 철학이 빈곤한 것 같이 느껴지고 해도 그런 걸로 세운 게 아니야. 엠퍼시에서부터 나오는 게 플레저인 거야. 진정한 의미의 플레저는 엠퍼시에서 나온다는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공리주의 진정한 출발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를테면은 키레네 학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키레네 학파가 이겁니다. 이 절벽 끝에 있는 빨간 열매. 그 선생님 참 그림을 그게 키레네 학파야. 고대의 그리스에. 그거는 당연히 뭐 나쁜 예로 철학책에 실리죠. 근데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지만은 그거는 사는 모습이 스토아파의 삶이랑 사는 모습은 같아요, 사실. 이제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느냐의 차이가 있죠. 그때는 알렉산드로스가 대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스토아. 그리고 아주 소규모 공동체에서 형제애, 자매애 이런 거를 나누는 그런 삶이야말로, 그런 은둔의 삶이야말로 실제로 나한테 남는 거다라고 하는 게 에피큐리안이에요. 그 말하고 실천하고 같았어. 그분도 지위고와 남녀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아주 낮고 어두운 곳에 그런 분들과 함께 모여서 작은 공동체에서 소박하게 사셨어요. 쾌락주의자가. 그러면은 공리주의 그리고 실용주의, 그러니까 유틸리티리아니즘하고 프래그마티즘의 뿌리를 에피큐리안으로 잡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잡으면 뭐가 빠지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 같은 거 나가서 괜히, 굉장히 와닿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공직 같은 거 나가지 마라. 괜히 힘들어지고 나중에 일 꼬이고 그렇게 된다. 근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서의 쾌락은 엠퍼시 기반이 아니에요. 높은 수준의 쾌락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엠퍼시를 기반으로 한 플레저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결국 사는 모습은 스토아파처럼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높은 수준의 쾌락을 향해서 살긴 하지만은 개인이에요. 각 개인. 그 이상의 어떤 사회 철학과 결부되는 도덕 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벤담 밀로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는 흉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엠파스가 기본이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과학혁명과 뭐 산업혁명과 이런 것들을 다 거친 상태잖아. 그러니까는 정량화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도 좀 하시고, 두 분 생각이 다르죠. 이제 벤담 선생은 다 정량화가 과학이거든. 그러니까 도덕 철학도 과학의 범주가 과학의 방법론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러나 이제 밀 선생은 뭐 그 유명한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배까지 부르면 좀 그렇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까지 뭐 이렇게 보정해서 또 정량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국 미국에서 무슨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뭐 체크하고 이런 게 괜히 나온 게 아니고 그런 배경이랑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되게 정량화 시키고 싶어해. 정량화 하고 싶어해. 근데 이제 공리지는 말씀드렸듯이 에피쿠로스가 아닌 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공감, 엠퍼시, 막 제가 뉴런으로 설명했던 배회측 전전두엽보다 감정을 감당하는 곳이 실제로 우리 실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추동력을 주더라. 이게 뭐 현대과학의 설명이란 말이죠. 신경과학의.
전전두엽은 도울 뿐, 왼손은 도울 뿐, 오른손이 슛을 쏘잖아. 자, 그러면은 이제 차이가 대충 보이시죠? 그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쾌락이라는 군주는 사실은 플레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후가 아니에요. 유후를 추구했던 철학은 고대 키레네 학파 정도고, 에피쿠로스조차도 유후를 추구했던 건 아니야. 근데 에피쿠로스하고 공리주의, 뭐 실용주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에피쿠로스는 큰 공동체 차원의 담론이 없어요. 그냥 개인 차원이고 개인의 지인 차원입니다. 근데 이제 공리주의는 영국이 뭐 가장 일찍 컸고, 키는 컸다 아이가 이렇게 일찍 컸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 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공감하는 존재이기에 참 거울 유런이 되게 아픈 그런 장면들이 영국에서 또 유럽에서 많던 시기에 사셨던 분들이거든요. 산업혁명 막 이런 초반기에. 그때 이제 바로 이게 전체의 공감에 의한 플레저, 이게 높아지는 쪽, 이게 이제 도덕 철학의 원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에피큐로스하고도 다르고, 오히려 춤하고는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춤하고는. 그래서 오늘은 공리주의에서의 쾌락이 뭐냐, 실제로 번역이 되기 전에 우리가 영어는 그래도 익숙하잖아요. 플레저다, 뭐 다른 엉뚱한 단어가 아니고 플레저일 뿐이다. 그런데 이제 페인과 반대로 쓰기 위해서 그거를 쾌락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는 아니, 쾌락이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도덕 철학을 세워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건 엠파티, 공감을 기반으로 한 좋은 느낌,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뇌가 느끼는 만족스럽고 뿌듯한 느낌. 자, 이렇게 오늘은 공리주의의 쾌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